야당에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스스로 걸어서 나가니 참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염원이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님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20년이 넘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랜 공약이기도 한 공천을 반대한 민주당 의원이라면 개인적으로 의견이 달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당론이었는데 그걸 반대한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언행을 떠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적폐들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고심하며 슬슬 패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탈당과 관계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중진위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금 전 의원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분 의향이 어떤지는 확인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등 무소속 의원들의 추가 복당 요구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에 사과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를 명확히 청산해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연내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건 아마 당내 반발과 극우 지층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더 웃긴 것은 바로 서울시장 관련인데 이거는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뉴스공장은 5년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야당과 언론이 금태섭을 펌프질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 경선까지 민주당을 실컷 공격하고 그리고 그 내부의 사정은 공개하라는 것이죠. 폭로 비슷하게 말이죠. 그런 부분으로 공격수로 쓰고 나서 나중에 경선이 끝나면 버리겠죠.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그림인데요. 그러면서 중도층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들의 전략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고도 당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걱정이 없는 것은 바로 지지층의 힘, 바로 깨시민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대승을 했던 부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선거에서 돈은 늘 제일 중요하죠. 올해 들어와 선거에 있던 4월까지 약 4개월간 들어온 당비 수입이 4배 차이, 약 96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대충 1년으로 퉁치면 400억 가까이 당비 수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당비가 늘어나는 것은 월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린 당원분들이 많아져서 그런데요. 외부 후원금이나 국가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결국 흔들리지 않는 재정은 당비에서 비롯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요새 민주당이 몸살이고 굶뜨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까지 강력한 민주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당비 내는 보람이 이렇게 쏠쏠하게 느껴진 적도 없습니다. 또한 당비는 그 비용 자체도 더불어민주당에 큰 힘을 주지만 당의 공직 후보자 결정을 비롯한 주요 결정에 참여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당원을 동원하는 정당이 아니라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유력 정치인들의 음습한 자금 동원이나 조직 동원에 당이 휘둘리는 걸 막겠다고 정치에 나서니까 사실 유시민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적폐들에게 공격당하고 지지층에도 또 상처를 입으셔서 결국 정계를 떠났지만 그가 쌓아온 그 주장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현실화되어 민주당이 우리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중정당으로 서도록하는 계기가 되었고 외부당보다 나은 재정 구조까지 덤으로 갖게 되었죠. 이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 우리 대통령이 있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문재인식 정치 성공의 열쇠는 시스템 정치라고 생각됩니다. 인물론적 정치가 근대 정치라면 지금은 시스템을 이용한 정치가 선진적 모델이라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민주당의 공천을 시스템 공천으로 바꿔 지금 같은 민주주의 작동의 최종 원리를 잘 적용한 사례로 그 민주당 적폐들이 스스로 싸우다가 썰어나가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 다음은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지지층을 기반으로 박근혜 탄핵을 이룹니다. 이 자발적 참여 시스템은 동력이 중요한데 동력면에서 문재인식 시스템 정치의 기반을 이룬 사건이 박근혜 탄핵이고 그 유력 대선 후보로 503호가 구치소에 가는 동안 보여주신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이 진정성의 기반을 만들어 결국 대선에서 역사적 대승을 이루었죠. 이후 국정에서도 이 자발적 참여의 시스템 정치가 작동되며 국힘 당시의 후진적 탑다운 정치는 사라지고 결국 약속대로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과에 따라 인력이 입출되고 지지 조직은 더 좋은 인재로 충원됩니다. 결국 이런 선순환 구조는
나라의 운명을 성공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수준의 역사적 대성을 이룹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치가 기반이 된 업그레이드 시스템 정치가 완성되어 가는 중이죠. 서로가 견제가 돼서 탑다운 후진 정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생물체 같은 선순환 모델입니다. 현재 시대의 공화정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을 민주당이 구축해 나가는 중이죠. 너무 결집이 잘 돼서 현 정부, 여당은 한국 역사상 흔하게 일어났던 정권 내 부정 연루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클린하고 대응이 훌륭한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듯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외치며 전달하는 역할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와 가장 맞지 않은 단어가 올바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올바른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철인에 의한 독재가 최적입니다. 그러나 도덕관은 항상 변하죠. 시대에 따라 움직이는 도덕관을 대화를 통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적 절차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층이나 그 반대인 보수층이나 사실 개인의 가치관이 확고하신 분일수록 상대 진영을 무시하고 깔아뭉기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게 심각한 사람 중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늘 제가 하는 말이 진리고